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20편 영원한 순환. 1년이 더 흘렀다. 수정은 이제 20세가 되었고 유네스코 물 교육 친선대사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물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물 한 방울의 지혜는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물방울 수리의 모험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아이들이 사랑하는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2년 반 만에 수정이 대천항에 완전히 돌아온 날이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정이 익숙한 바위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탈레스가 그녀 옆에 앉았다. 2년 반 동안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의 철학을 전파한 동반자였다. 어떤 기분이에요? 탈레스가 물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뉴욕 UN 본부에서의 강연,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의 물교육정책회의, 아프리카 케냐에서의 물 부족 지역 방문, 남극에서의 빙하 보존 캠페인. 저희가 남극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수정이 회상했다. 왜요? 빙하를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수만 년 전의 물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을 초월한 물의 신비를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탈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러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도 큰 충격이었죠. 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곳에서는 물이 너무 흔해서 낭비하고 어떤 곳에서는 물 한 방울이 생명인데. 수정은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렸다. 아마존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강을 신성하게 여겼고 사하라 사막의 베두인들은 물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다. 히말라야의 승려들은 빙하수로 차를 끓이며 명상했고 북유럽의 과학자들은 물의 분자 구조를 연구하며 경이로워했다. 모든 곳에서 물은 달랐지만 동시에 같았어요. 수정이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물의 형태는 달랐지만 사람들이 물에 대해 느끼는 경외감은 똑같았어요. 과학자든 원주민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두 물 앞에서는 겸손해졌어요. 이때 어머니가 언덕으로 올라왔다. 딸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이 바다 근처에서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물의 철학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수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서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네, 이곳이 제 물의 철학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리고 수정이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바다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탈레스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진정한 철학자는 결국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물의 철학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와서 물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으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며칠 후 수정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대천항의 국제물 철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고 유네스코에서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의 철학이 탄생한 성지로 인정받는 거네요. 탈레스가 감격했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물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스승은 저 바다예요. 연구소 건립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은 자신의 철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대작을 쓰기로 한 것이었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수정이 탈레스에게 물었다. 당신이 정하세요. 이건 당신의 철학이니까요. 수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물의 철학 한 방울에서 우주까지는 어떨까요? 완벽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수정은 자신의 성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18세의 순진한 소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는지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물의 철학 한 방울에서 우주까지 목차. 제1장 만남, 탈레스와 첫 번째 깨달음.
제2장 흐름, 동서양 지혜의 만남. 제3장 과학, 물의 신비로운 성질들. 제4장 생명, 물과 생명의 불가분한 관계. 제5장 치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물. 제6장 예술, 창조와 영감의 원천. 제7장 구조, 육각수와 에너지의 비밀. 제8장 대지, 풍수와 자연의 조화. 제9장 기적, 지구에 물이 존재하는 축복. 제10장 우주, 한 방울 속의 무한한 세계. 제11장 실천, 물의 철학이 주는 삶의 지혜. 제12장 미래, 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 책을 완성하는 데 6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연구소 건물도 완공되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연구소 개관식 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종교인, 교육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수정이 개관식 연설에서 말했다. 3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물음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에 대한 탐구는 끝이 없으니까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겠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수정과 탈레스는 다시 바위 언덕에 올랐다.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정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그런데 수정 양,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탈레스가 조용히 말했다. 떠난다고요? 왜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씨앗을 심어주는 일은 끝났고 이제 당신이 스스로 자라나야 할 때예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괜찮아요. 저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물이 순환하듯이 우리의 만남도 영원히 순환할 테니까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탈레스가 바다를 가리켰다. 저곳으로요. 물의 근원으로. 그날 밤 탈레스는 정말로 사라졌다. 마치 바다로 돌아간 것처럼. 하지만 수정은 슬프지 않았다. 탈레스가 말했듯이 그들의 만남은 영원히 순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다. 수정은 25세가 되었고 국제물철학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었다. 매년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수정의 물의 철학 한 방울에서 우주까지는 철학서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5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그때의 수정이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명상하고 물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그녀는 바위 언덕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탈레스 선생님, 수정이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보세요. 물의 철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마치 탈레스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물이 끝없이 순환하듯이 배움도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연구소에서 젊은 연구원이 뛰어왔다. 수정 선생님,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어떤 발견이요? 물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수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함께 가서 봅시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바다에서 특별한 파도가 일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다. 수정은 그 파도를 보며 깨달았다. 물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낳고 하나의 답은 새로운 탐구를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영원한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고마워요, 물. 수정이 바다를 향해 인사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파도가 다시 한번 크게 일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정은 연구소로 향했다. 새로운 발견을 확인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물이 끝없이 순환하듯이 지혜도 끝없이 순환한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는 항상 물이 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질문의 답이자 모든 답의 질문으로서 물의 철학은 계속된다. 영원히.
끝.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기원전 62만 4,546년. 물 한 방울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 백수정 2024년. 물의 철학은 끝나지 않는다. 물이 영원히 순환하듯이 지혜도 영원히 흘러간다.